60세부터 꼭 쥐고 있어야 할 5가지, 놓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만약 60을 넘기셨다면 이제 인생은 더 빨리 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의 시간은 하루가 길었지만 지금의 하루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 한 끼 먹고 잠깐 쉬었다 일어나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 있습니다. 이게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 후반의 시간은 앞부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붙잡고 있으려 한다는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 계속 버티려 하고 상황은 변했는데 기준은 바꾸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들은 우울해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건 몸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을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60 이후의 인생은 더 잘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속도를 높이는 힘이 아니라 쥐고 가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아무 기준 없이 내려놓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60 이후 인생에서 반드시 손에 남겨야 할 것, 끝까지 쥐고 가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부자가 되게 해주지도 않고 병을 완전히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남은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해지고 이것만 제대로 쥐고 있어도 하루하루가 의외로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분께 이제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보다 먼저 건강한 생활 리듬. 이 나이에 건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먼저 병을 떠올립니다. 어디가 아픈지, 수치가 얼마나 나쁜지,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하지만 60 이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큰 병이 아닙니다.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아침과 점심에 구분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밤에 갑자기 움직입니다. 몸이 망가져서 생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생활이 무너져서 몸이 따라 무너집니다. 60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무리하면 회복되지 않고 하루만 어긋나도 리듬을 되찾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쉬자. 내일 하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말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몸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생활을 먼저 고치십시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단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3가지만 붙잡으십시오.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이 3가지가 매일 비슷해야 합니다. 잠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하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하루가 섞이기 시작하면 몸은 방향을 잃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보다 제때 먹느냐가 먼저입니다. 배고플 때 먹고 안 고프면 거르는 식사는 예순 이후 몸에 가장 부담이 됩니다. 움직임 역시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운동복을 꺼내 입지 않아도 됩니다. 헬스장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시간은 절대 비워두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운동 능력이 아니라 정지되지 않는 몸입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하루가 밤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구분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도 생활 리듬만 지켜지면 하루는 버틸만해집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의 문제입니다. 더 좋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으십시오. 하루를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같은 흐름으로 보내고 같은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병원보다 강한 방어선이 됩니다. 건강한 몸은 언젠가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리듬은 의지만 있으면 끝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순 이후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강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수입보다 중요한 지출을 통제하는 힘. 이 나이에 돈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이미 벌 만큼 벌었고 이미 쓸 만큼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입이 불규칙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였고 다시 벌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는 점점 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돈은 얼마나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줄이면 되지.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이 말들이 반복되면 돈은 눈에 띄지 않게 새어 나갑니다. 크게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통제 없이 빠져나가는 지출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순 이후의 불안은 큰 소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지출에서 옵니다. 고정비를 정확히 모르고 자동이체를 점검하지 않고 습관처럼 나가는 돈을 그냥 두는 것. 이게 쌓이면 통장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돈이란 많아서 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편해집니다. 지출을 통제한다는 건 아껴 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쓸 돈과 쓰지 않을 돈을 분명히 구분하는 힘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체면 비교, 괜한 미안함 때문에 쓰는 돈은 당장은 관계를 지켜주는 것 같아도 결국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순 이후의 돈은 사람을 붙잡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상황에 끌려다니며 쓰는 돈은 결국 원망으로 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벌 계획이 아니라 더 쓰지 않을 기준입니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없어도 되는 지출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 이 작업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통제한다는 건 삶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지출이 정리되면 마음이 먼저 정리됩니다. 불안이 줄고 괜한 초조함이 사라지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순 이후의 안정감은 통장 잔액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출을 내가 쥐고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는 힘에서 갈립니다. 세 번째, 가족보다 먼저 고립되지 않을 권리. 이 나이에 사람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만 있으면 됐지. 자식이 제일 중요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삶에서 이 생각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사람은 서서히 고립됩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항상 곁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식은 바쁘고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원망할 일도 서운해할 일도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관계를 가족 하나에만 걸어둘 때 생깁니다. 그러면 하루가 길어지고 말할 사람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용히 말라갑니다.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날이 늘고 약속을 만들지 않는 시간이 쌓이고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 굳이 만날 필요 없어.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순 이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늘리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끊어지지 않게 붙잡으십시오. 가끔 안부를 묻고 정기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굳이 할 말이 없어도 연결을 유지하는 것. 이 나이에 필요한 인간관계는 즐겁기만 한 관계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고립되지 않을 권리란 누군가에게 기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가 되지 않을 최소한의 연결을 스스로 지킬 권리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자존심을 지킬 나이가 아니라 관계를 지켜야 할 나이입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으로만 쌓입니다. 생각이 안으로만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는 돈으로도 약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 하루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하루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을 붙잡아 줍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만으로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십시오. 많을 필요 없습니다. 깊을 필요도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예순 이후 인생에서 사람을 붙잡는다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선택입니다. 고립되지 않을 권리.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권리입니다. 네 번째, 젊음 대신 존엄을 주십시오. 이 나이에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그게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늙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작아지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의견을 접어두게 되고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남이 하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할 때 훨씬 깊이 파고듭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순간 존엄은 조용히 밀려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찮아져서는 안 됩니다. 존엄이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남보다 뛰어난 능력도 아닙니다.
존엄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신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 나이에 존엄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교입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고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비교합니다. 그 비교 끝에는 항상 패배감만 남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는 비교가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리듬,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킬 선. 그 선이 무너지면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존엄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투 하나, 선택 하나, 시간을 쓰는 방식 하나가 모두 존엄을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스스로를 방치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자세는 끝까지 내려놓지 마십시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닫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존엄은 유용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존엄은 흔들립니다. 대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무 성과가 없어도 오늘을 성실히 살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에게만큼은 당당해야 합니다. 존엄은 마지막까지 손에 남아야 할 가치입니다. 젊음은 시간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지만 존엄은 의식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존엄을 쥐고 산다는 건 세상과 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5번째, 남은 시간을 미루지 않는 마음. 이 나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는 때가 아니야. 하지만 예순 이후의 인생에서 이 말들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젊을 때의 나중에는 가능성이었지만 지금의 나중에는 미루는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시간은 줄어들수록 더 소중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쉽게 흘려보내집니다. 아직 하루가 남아있다고 느낄 때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참는데 익숙한 채로 시간을 대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가고 싶은 곳은 미뤄두고 즐거운 일 앞에서 괜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참고 버티는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예순 이후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더 완벽해지면 하겠다는 생각, 상황이 나아지면 움직이겠다는 판단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스스로에게 그 허락을 주지 않으면 시간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미룬다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더 믿는 순간 오늘은 항상 희생됩니다. 하지만 내일의 나는 생각보다 빨리 오늘의 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곧 남은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간 하루는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작은 선택 하나가 들어간 하루는 짧아도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일정 안으로 넣으십시오. 즐거움은 남는 시간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 나이에 즐거움을 미루는 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소외입니다. 남은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보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60 이후의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젊었을 때의 하루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느낄 수 있는 만큼 오늘을 사용하십시오. 남은 시간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쥐는 순간 인생 후반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지금까지 60 이후 인생에서 끝까지 쥐고 가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몸보다 먼저 생활의 리듬을 쥐는 것, 수입보다 지출을 통제하는 힘, 가족보다 먼저 고립되지 않을 권리, 젊음 대신 존엄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남은 시간을 미루지 않는 마음, 이 5가지는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60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속도를 높일 이유도 남보다 앞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손에 쥘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것들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놓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쥘 것을 끝까지 쥐는 사람만이 인생 후반을 편안하게 건너갑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 아무것도 손에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대하는 태도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나, 불필요한 지출 하나, 연락 한 통,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미루지 않고 오늘 해버리는 작은 선택,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인생의 무게를 바꿉니다. 60 이후의 삶은 조용해지지만 비어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쓸모를 잃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은 더 단순해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는 나이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무게는 당신이 여전히 삶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쥐고 가십시오. 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고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0 이후의 인생은 끝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소중히 다루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끝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